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정말 요즘 장바구니 들기 무섭다는 이야기, 바로 그 치솟는 식료품 가격 문제입니다. 네, 특히 밥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쌀, 계란, 그리고 한때는 정말 저렴하게 한 끼 때우던 김밥 가격까지. 생활물가 부담이 이렇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최근 발표된 여러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걸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죠. 이 가격 급등이 정부의 어떤 시장 개입, 또 가격 통제 정책, 이게 주된 원인일까? 아니면 생산 비용이 올랐다거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같은 좀 더 거시적인 시장 흐름의 결과일까? 저는 정부 정책, 그중에서도 특히 좀 인위적인 가격 관리가 현재 상황에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정책 영향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올 여름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그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또 인건비 상승 같은 좀 더 크고 근본적인 그런 시장 요인들이 현재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저는 이런 시각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재 이 식료품 가격 불안, 특히 쌀값 문제는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낳은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전 정부에서 쌀값 80kg 기준으로 20만 원 선을 딱 약속했었잖아요. 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쌀을 사들여서 창고에 그냥 쌓아두는 소위 말하는 시장 격리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22년도에 20만 톤, 그리고 25년도에 또 21만 톤, 합치면 무려 41만 톤이네요. 아니, 시중에 돌아야 할 쌀이 정부 창고에 꽁꽁 묶여 있는데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최근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한 유통업체 대표님은 아예 시장에 쌀이가 올지를 않는다. 농가에서는 벼를 딱 주고 가격을 더 올리려고만 한다. 이렇게 토로하시거든요. 이게 그냥 하소연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나타납니다. 올해 8월에요. 그 도정하기 전 벼 가격 있잖아요. 쌀 되기 전 상태. 그 벼 가격이 40kg 기준으로 작년 말보다 무려 40%가 급등했습니다. 찹쌀은 거의 100%, 2배로 뛰었고요. 정부가 뒤늦게 아차 싶었는지 3만 톤을 풀긴 했는데 아니 41만 톤을 묶어놓고 3만 톤 푸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엄발의 오줌 넣기죠. 이 쌀값 폭등은 바로 우리 식탁으로 특히 김밥 가격으로 직결됐습니다. 이제 김밥 한 줄에 4,000원은 그냥 기본이고 4,500원짜리도 아주 흔해졌어요. 가뜩이나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이 삼중고에 시달리던 김밥집들이 이걸 버텨내지 못하고 문 닫는 경우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창업하고 10년 안에 7곳이 폐업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하죠. 처음에는 유통업체들이 마진 줄여가면서 좀 버텼겠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부담이 최종 소비자인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네, 그 쌀값 관련해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좀 더 넓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계란 가격 폭등 사례를 보면요. 다른 요인들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올 여름 정말 역대급 폭염이었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산란개, 그러니까 알 낳는 닭들이 정말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보니까 5월 이후에 폐사한 가금류만 해도 169만 마리가 넘는다고 해요. 이건 생산 기반 자체가 그냥 흔들려 버린 겁니다. 당연히 계란 생산량이 확 줄었고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봐도요. 8월 계란 산지 가격이 특난 10개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곧 추석이잖아요. 명절 수요는 늘 텐데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산란계 사용 마리수도 1.6% 줄었고 하루 평균 생산량도 앞으로 1% 이상 더 감소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니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벌써 제주나 세종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계란 한 판에 8,000원 가까이 한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김밥 가격 인상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물론 쌀값 오른 거 맞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계란 대란, 여기에 채소값, 김값, 단무지값, 요즘 안 오른 재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대료까지,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4,500원짜리 김밥 대신에 편의점 도시락을 선택한다면 그건 그냥 김밥이 비싸서라기보다는 여러 대안들을 놓고 가성비를 따져본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품목들을 봐도 그래요. 냉동갈치 중간 크기 한 마리 가격이 1년 사이에 50% 넘게 뛰었습니다. 고등어, 돼지고기, 소고기 가격도 다 줄줄이 올랐거든요. 이건 단순히 어떤 특정 정부 정책 하나의 실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후변화라는 어떤 거대한 자연재해의 영향, 또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우리 힘만으로는 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외부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기후변화나 국제정세 같은 그런 외부 요인들,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쌀값 문제만큼은 저는 정부 정책의 그 직접적인 영향력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1만 톤이라는 그 물량 격리요. 그 규모 자체가 사실 시장에 보내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였거든요. 정부가 시장 원리보다는 가격 유지를 우선하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라고 봐야죠. 유통업체들이 아니 시중에 쌀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이게 40kg 벽 가격을 5만 원대 후반에서 갑자기 8만 원대 초중반까지 확 끌어올린 핵심적인 동력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뒤늦게 3만 통 방출한 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물 한 컵 끼얹는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개정된 양곡관리법은요. 가격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기미만 보이면 정부가 바로 매입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이건 이런 정부 주도 고미가 구조를 앞으로 더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산자 소득 보장이라는 그 명분 뒤에서 시장 기능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의 정도랄까, 범위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41만 톤 격리가 시장 심리에 분명히 영향을 줬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원인이었다, 혹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유통업체들이 쌀이 없다고 말하는 그 배경에는 단순히 물량 부족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복잡한 유통 단계에서의 어떤 마진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정부의 매입 정책 그 하나만으로 다 설명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쌀 생산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들, 예를 들면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해야 합니다. 쌀값 정책이라는 게 또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바로 그 사회적 안전망의 비용을 결국 소비자들이, 특히 서민들이 김밥 가격 상승과 같은 아주 직접적인 형태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김밥 한 줄에 4,500원,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저렴하고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해주던 그 서민 음식으로서의 김밥의 정체성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음식업 폐업자 중에서 김밥집 비중이 무려 45%에 달한다. 이런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정부의 쌀값 정책이 이 모든 연쇄반일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었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밥 가격 상승을 오롯이 쌀값, 그 하나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김밥에 쌀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아까 말씀드린 폭염으로 인한 계란 파동, 또 치솟는 채소값이며 김값이며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 상승분까지 이게 다 녹아있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즉, 김밥 가격은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비용 상승 압력의 어떤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눈을 돌리고 또 고복민 김밥이나 바르다김 선생 같은 그런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들이 성장하는 현상은요. 시장이 단순히 가격 인상에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격대와 품질로 이렇게 분화하면서 나름대로 활로를 찾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뭐 흔히 보던 김밥 천국 같은 곳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단순히 가격 경쟁력 상실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브랜드 관리에 좀 소홀했다거나 아니면 지점 간의 품질이 좀 들쭉날쭉했던 그런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계란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폭염 때문에 산란계 169만 마리가 폐사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피해 규모가 왜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하는 점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폭염이라는 외부 충격이 있었죠. 하지만 그 충격에 왜 유독 우리 양계 산업이 이렇게 취약했을까?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면 늘 지적되어 온 문제지만 좁은 공간에 닭을 너무 많이 가두는 그런 밀집 사육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환기가 잘 안 되는 좀 낡은 개사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혹시 피해를 더 키운 원인은 아니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혹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그 복잡한 유통구조가 가격 변동성을 더 키운 것은 아닌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과연 적절했고 충분했는지 이것도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석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계 환경을 개선하고 유통구조를 효율화하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한 과제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공급 충격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169만 마리 폐사라는 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계란 가격 급등의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원인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알을 낳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된 산란개 수가 작년보다 0.8% 줄었다는 농업관측 센터의 데이터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대 명절인 추석 수요까지 딱 몰리니까 가격 상승 압력이 정말 극에 달한 것이죠. 물론 구조적인 문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의 이 가격 급등 원인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직접적으로 유효할지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오히려 대형마트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5,000원대 후반으로 계란 할인 판매에 나서는 그 모습이야말로 현재 공급 부족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말이죠. 그 원인이 정책이든 외부 요인이든 간에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지금 소비자들이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쌀값 20만 원 약속 같은 그런 사례들에서 보듯이 아무래도 생산자 표심을 의식한 그런 정책적 판단이 결국에는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된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민 수익 보장 정책의 반대편에선 소비자들의 불이익이라는 한 언론의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정확하게 현실을 짚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생산자, 그리고 유통업자, 소매업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터져나오는 소비자들의 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정책이든 뭐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좀 더 큰 부담을 질 수도 있겠죠.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복합적인 물가 상승 상황을 단순히 특정 정책의 실패다라는 그 프레임으로만 가두는 것은 문제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 기후변화가 몰고 온 생산 차질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곡물이나 에너지 가격 불안, 그리고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 압력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가치 역시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좀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할인 쿠폰 지원을 늘린다거나 비축해둔 농산물을 방출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좀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보자면 저는 정부의 좀 인위적인 시장 개입, 특히 쌀 시장에서의 과도한 가격 지지 정책과 물량 격리 조치가 결과적으로 공급망을 왜곡시키고 가격 급등을 부추겼다. 그리고 이는 결국 김밥과 같은 연간 품목의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을 고려하는 보다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현재 식료품 가격 급등 현상이 특정 정책의 영향도 물론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기후이변으로 인한 공급 충격이라든지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및 생산 비용 상승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과 같은 좀 더 거시적이고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 조정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생산 시스템의 효율화나 유통구조 개선, 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다층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최근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식료품 가격 급등 현상의 원인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무엇이 주된 원인이냐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가계에 정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신중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우리 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처럼 이 문제는 단순히 가격표에 찍힌 숫자를 넘어서 농민의 생계 문제, 또 자영업자의 졸림 문제,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의 식탁과 직결된 굉장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했던 자료들 속에도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볼 만한 지점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오늘 저희의 논의가 어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문제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